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당뇨다. 건강을 위해 한 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형님들은 건강을 위해서 이건 포기 못해 이런 음식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이건 또 포기 못하는 거 두 가지. 예, 어떤 거죠? 사과하고 고구마예요. 아, 사과하고 그건 포기 못한다. 왜죠? 한동안 사과 가격이 올라가서 좀 그랬는데 지금 좀 떨어졌죠. 아, 좀 네. 떨어졌습니다. 사과 금사과였죠 한동안. 저희 병원에서 그 환자분들 무조건 하루에 꼭 챙겨드리는 게 사과하고 고구마예요. 아, 사과, 고구마 환자한테 직접 식단에. 특별하네. 네, 특별하죠. 과일 중에서요, 대부분 과일이 성질이 차는데 유일한 건 아니지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과가 비교적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특히 아마존은 체온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일 드시더라도 따뜻한 성질의 사과를 드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뭐 비타민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도움이 되죠. 이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하니까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왜냐하면 병상에 오래 누워있으면 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산균도 드시고 하지만 이 고구마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이제 규소나 아연 같이 훌륭한 미네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항산 효과도 충분히 해서 무조건 사과와 고구마는 정상이든 아마르든 먹어야 된다.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구마는 찐 고구마를 공급하나요? 군 고구마를 공급하나요? 고구마는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반드시 열을 가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찌거나 구워야 되는데 이 굽게 되면은 당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당 독소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반드시 쪄서 먹어야 됩니다. 쪄서. 예. 오케이. 그리고요, 쪄서 먹을 때 여러분들 고구마 먹을 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껍질을 같이 먹어봐요. 껍질 속에 고구마의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좋고요. 좋은 아주 팁이네요. 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여러 음식들 중에서 꼭 한두 가지 꼭 챙겨 드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한 가지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그래도 유기농 또, 그죠? 이 유기농 채소를 드시려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기농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유기농이냐, 유기농이 아니냐를 떠나서 우선 채소 자체만 봐도 이 건강에 꼭 필수적인 게 이 채소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늘 해독 식사법 핵심이 반찬을 밥처럼, 밥을 반찬처럼 먹어라. 야채, 버섯, 해조류 제일 많이 먹고 두부, 계란 두 번째, 고기, 생선, 해물, 그 다음에 탄수화물, 전분, 당분을 줄여라. 예, 활동량이 적은 현대인들한테는 그런 면에서는 이 야채, 버섯, 해조류가 항상 해독의 관점에서도 1순위입니다. 아, 1순위죠. 네. 그럼 우리 이 원장님 항암의 관점에서 그러면 또 채소에 대해서 또 좋은 점들은? 네, 특히 그 채소, 유기농과 관련돼서는요, 저희 아마존들이 이제 평상시에 먹는 것 중에서 하나가 녹즙이 있어요. 근데 녹즙은 정말로 유기농 채소를 가지고 만든 걸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생으로 먹기 때문에 또는 조리 과정이 없어서 무엇인가 중화할 수 있는 과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별해서 유기농 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마존들이 좋은 녹즙을 드셔야 되는 이유는 미국 암협회에서도 이제 발표한 내용이긴 한데 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9접시 정도의 채소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9접시요? 그러니까 접시의 크기가 설마? 뭐 디시라고 되어 있는데 디시가 기본 어느 디시 디시인지는 이만하죠. 모르겠어요. 어쨌든 손바닥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9접시를요? 그 정도는 먹어야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또 이제 항암주의견을 할 때는 입맛도 없는데 평상시에 먹지도 않던 채소를 9접시를 먹으라고 하면 이런 고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압착을 통해서, 그러니까 녹즙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압축을 해서 먹게 되면은 줄기 때문에 맛있는 것으로서 해결이 되니까 그 정도의 채소가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참 걱정이 되는 거는 정말 유기농 채소로 먹어야 돼요. 만약에 오염된 채소라면은 건강 챙기려다가 건강을 상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걱정이 뭐냐면 이 환우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사서 이제 녹즙을 해서 드시는데 정말로 그것이 유기농인지 이게 걱정인 거예요. 분명히 유기농이라고 써 있는데 만약에 판매하는 사람이 이거를 속여서 판매했다면 건강 챙기려다가 진짜 건강을 상하는 길에서 이런 부분만 잘 조심한다면 녹즙은 정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농 표시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이제 농사 짓고 약초 재배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네네.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유기농 관리가 엄격해요. 네. 그 유기농을 받으려면 옆밭에서 날라오는 농약도 날라오면 안 됩니다. 3년 이상 보호받아야 돼요. 그 이런 그 환경 조건에서 재배를 해야만 유기농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유기농이 아닌 것을 유기농으로 함부로 표시했다가는 큰일 나죠? 사업 자체가 네. 멸망입니다. 그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서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유기농이 가끔 이제 TV나 이런 데서 유기농이 아닌 것을 유기농으로 표시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일부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뉴스가 되는 거죠. 그게 만연하면 뉴스거리도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유기농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약간 도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유기농은 3년 동안 첫째, 농약을 쓰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도 있습니다. 비료도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유기농의 개념이고,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무농약이 있어요. 무농약. 무농약은 마찬가지입니다. 농약은 쓰지 않지만 비료는 보통 평균량의 3분의 1 이하 정도 쓰는 걸 우리가 무농약에 표기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이제 그 녹즙을 만들 때는 따로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는 사서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다만 이제 대한민국 시스템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 예, 점점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또 유기농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보다 보면 이게 하나거든요, 원인이.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는 진리를 이야기해요. 히포크라테스는 어쩌면 거의 한의사 수준이에요, 제가 책을 보면은. 왜냐하니까 쓰리고 질환 환자들이 대체로 피가 탁해서 당이 많든 뭐 압이 높든 내지는 지방이 많은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채소 과일, 그 다음에 통곡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뭐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기를 만들고, 기가 또 신을 만들고, 전기 신혈의 에너지가 되는데, 지금 먹는 음식을 보면은 채소 과일을 별로 안 먹고,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돼, 흡수가 안 되는, 배설이 안 되는 걸 먹다 보니까 이제 비만하게 되고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인체는 즉 채소를 반드시 일정량 이상을 먹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곡물 먹어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 이거는 반드시 먹는 것이 건강뿐만 아니라 좋은 채소 과일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채소 좋은 거 먹어야 된다 이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채소와 어떤 게 내 몸에 좋은지를 잘 모르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별로 찾아보시기보단 저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번 기억나시기 좋게 얘기하고 싶어요. 채소들을 잘 보시면 색깔별로 대충 5가지 색깔로 크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분류가 되면 이 색깔별로 들어가 있는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색깔별로 군이 나눠집니다. 효과도 나눠지고. 그래서 저는 1, 5, 3 요법이라고 하는데, 1, 하루에 한 번은, 5, 5가지 색깔의 채소들 중에서 3이죠. 적어도 3가지 색깔은 섞어서 드시면 웬만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잘 들어온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채소는 다양한 색깔을 컬러풀하게 드시면 좋은데, 적어도 3가지 색깔 이상을 섞어서. 녹색, 우리가 피망만 산다? 녹색 말고도 색깔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다 색깔별로 사서 썰어서 넣어요. 그러면은 이미 색깔이 다양하게 쉽게 들어오거든요. 이런 색깔별로 드시는 것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채소가 우리 건강에 좋은 건 뭐 다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또 어떤 연구들에 보면 아이들의 그 정서 발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채소 드시면 이제 우리가 유기농을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기농도 지금 권장하시는데, 진짜 유기농만 먹어야 될까요? 저희들도 보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먹어줘야 돼요. 좀 뭐 병이 약하다든가, 그 다음에 위장에 부담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은 유기농을 먹어줘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100% 유기농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채소 같은 거, 내지는 과일 같은 거 정도, 그 다음 곡물 정도는 유기농을 먹어야 되고, 그 외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를 드리면, 꿀팁이요? 네. 네.
우리가 야채도 유기농, 고기도 좋은 거 이러면 엔겔 지수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12, 13년 전에 양념원 이야기다 책을 쓸 때 유기농 야채를 구입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최고 등급의 양념을 써라. 왜냐하면 양념 자체를 우리가 유기농 야채를 먹는다는 것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섬유소, 파이토케미칼 이것들이 유기농을 통해서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영양소를 채소를 통해서 많이 먹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다 살아있는 것들을 먹게 되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에서 10배 차이가 납니다. 일반 채소와 유기농들이. 자, 그러면 그렇게 기와 생명력이 약한 허약한 야채의 부영양소를 먹을 때는 대부분 양념들이 간장, 소금, 설탕, 식초, 식용유 이런 것들이 다 발효 과정을 통해서 부영양소가 어마어마하게 농축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평범한 야채에 가장 질 좋은 약이 되는 양념 이렇게 되면 유기농을 소비를 좀 덜하더라도 유기농 엔겔 지수를 좀 낮추더라도 양질의 비슷한 음식을 효과를 낼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그것도 좋은 팁이네요. 네네네. 자, 우리가 이 유기농 하면 또 한 번씩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유기농이 왜 벌레라든지 또 기생충 감염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잖아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이제 과일이나 채소는 우리가 생으로 먹잖아요.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한번 집에서 세척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식초예요, 식초. 식초로 세척하면 좀 더 식초로 세척을 하게 되면 거의 보면은 독소라든가 그 다음에 유해 물질들이 빠져나와요. 그 다음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먹기 좋고 아니면은 이제 요즘은 또 그 식초 외에도 유기농적인 방법의 EM수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간단하게 해갖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돈이 큰 돈이 안 들면서 유기농 채소 과일을 못 구했을 때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소를 하고 먹는 습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채소를 드실 때 좀 꼭꼭 씹어서 오래오래 많이 씹어서 드시면요. 만약에 안 좋은 채소를 좀 먹었더라도 독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고기를 태울 때 나오는 물질 벤조피렌이잖아요. 이거 태운 고기를 먹어도요. 오래오래 씹잖아요. 그러면 그 독성이 훨씬 더 중화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야채나 이렇게 생물로 된 것들을 드실 때는 평상시에 익힌 것보다는 좀 더 오래오래 씹어 드시면 만약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완화시킬 수가 있다. 이거 아시고 그거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데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살짝 데치는 그건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소화력이 약하면 그렇죠. 데쳐서 먹는 게 필요합니다. 네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유기농 채소 좋은 거라고 해서 그냥 좀 양껏 드시고 더 소화하기에 문제되는 분들 저희가 보잖아요. 실제 임상에서 그죠? 또 이제 그럴 때는 그 대부분 채소들이 성질이 좀 차니까 조금 중화시킬 수 있는 게 양배추 같은 거 같이 해서 드시면 좀 덜해요. 소화력도 훨씬 더 올라오죠. 좋죠. 예. 그리고 또 그런 연구들도 있잖아요. 왜 일부 그냥 전체 데친 거와 생 거와 한 30% 정도의 비율로 살짝 데친 거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복용을 시켜보면 소화나 이런 거에 굉장히 흡수가 잘 된다. 받아들이기 좋다. 이런 연구도 있잖아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이코펜 성분이 실제로 데쳤을 때 더 많이 열을 가해야만 더 나오죠. 그래서 꼭 데친다고 해서 그 유해 성분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죠.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네네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박 원장님께서 한번 진명 한번 해주시죠. 네, 허약한 야채의 부영양소 유기농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기농 시스템 믿어도 됩니다. 열심히 드십시오. 네네. 기회 닿는 대로 유기농 협회에서 놓은 거예요. 기회 닿는 대로 우리 잘 선택하셔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기농 채소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가능하시다면 구독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